안녕하세요.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커피 코너 심재열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일상 가운데 내려 드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커피 추출의 장비들에 대해서 또한 커피의 추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추출 기계로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편하게 마시는 기계식 커피 드립 메이커, 금속망이 있고 유리 용기에 커피 가루를 담아서 뜨거운 물을 붓고 커피가 한 5분이나 약 5분, 7분 정도 녹고 나면은 이 금속망으로 커피 찌꺼기가 뜨지 않게끔 눌러주고 커피 위에 액이 뜨면은 따라서 마시는 이게 프렌치 프레스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 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커피 핸드드립 방식. 주전자와 유리 서버와 드리퍼에 정성을 들여서 내려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그 이외에도 커피를 끓여서 마시기도 하고 차와 같이 커피 가루를 담그어 두었다가 따로 먹기도 합니다. 커피를 끓여서 먹는 방식을 끓임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달임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커피를 뜨거운 물에 담아서 또는 찬물에 담아서 담그어 두었다가 먹는 걸 담금식이라 하고 커피 가루층을 물을 부어서 투과시키는 방식을 여과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의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대부분 커피가 추출됩니다. 커피 온도를 볶아진 온도를 구해서 온도채로 끓여서 먹어도 됩니다만 커피 온도 안에 있는 천여 가지의 향과 맛이 다 빠져나오려면은 오랜 시간 끓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겨서 부서뜨리든지 아니면 핸드밀로 갈든지 전동 그라인더로 갈아서 가루를 내서 가루 사이에 온도의 수많은 가루 사이에 있는 향과 맛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추출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까다롭고 어려워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자생적으로 커피나무가 자라서 중동 지역, 시리아, 예멘 요 중동 지역으로 커피가 묘목이 유출되어 와서 경작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경작이 시작된 때에 이르러 북쪽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오스만 투르크족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동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집트도 정복하고 중동의 맹주가 됩니다. 중동의 주인이 되죠. 당연히 커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커피를 수출로 금맥처럼 돈을 끌어 모아서 통치 작업으로 썼고 조금 더 지나 유럽을 정복하러 커피를 마차에다 수백 자루씩 싣고 전투식량과 같이 커피를 가져다니면서 음용하고 정복지에서는 정복자로서 나누어주고 패배하고 퇴각하면서 그 수백 대의 마차에 커피를 놔두고 와서 커피가 퍼져나간 것이 오늘날 유럽의 커피가 전파되게 된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터키식 커피는 이블릭이라는 주전자에 손잡이가 달린 우리가 흔히 라면을 끓이듯이 그렇게 손잡이가 달린 주전자에다가 커피를 아주 곱게 갈아서 끓입니다. 끓이는 것은 물을 끓일 때에는 넘쳐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바로 거품이 일어나고 넘쳐나죠. 불 위에서 3번 얹었다가 떼고 얹었다고 떼고 아주 잘 향과 맛이 풍부하고 강하게 녹아난 커피를 잔에 따르어서 찌꺼기를 가라앉히고 뜨는 부유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터키시 커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풍습 가운데 뜨는 찌꺼기를 먹는 것이 걸림과 불쾌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가라앉히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래서 커피를 강하게 태워서 많이 태울수록 가늘게 불어서 트릴 수 있고 많이 가라앉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커피를 많이 태웠습니다. 태우고 강하고 쓴 커피를 먹기가 괴로우니까 중동 지역에 많이 나던 설탕을 첨가해서 먹기 시작했죠. 향신료, 또 버터, 소금, 다양한 향신료들이 첨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의 역사를 보면은 질 낮은 커피일수록 첨가물을 많이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질에 과일의 향미와 차 같음을 잃어버릴수록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죠. 현대에 와서도 세계적인 기업이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변모되면서 질 낮은 커피들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터키시 커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터키시 커피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커피가 이제는 확장되기 시작하였는데요. 당시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유럽들에 전파된 커피가 바로 이 터키시 커피입니다. 끓임식의 커피가 전파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1901년 현대식 상업적인 아주 초보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을 밀라노 지역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이태리의 이러한 에스프레소 머신이 개발된 것은 그들의 민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동일하죠. 빠름과 신속하고 인스턴트적인 문화로서 굳어졌는데 실제 이태리인들의 다혈적인 기질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카페를 드나들면서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오래 기다리는 거 못 참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란 뜻은 영어로 익스프레스, 빠르다는 뜻입니다. 상업적으로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한 것이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상업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수완을 발휘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유럽이나 각 나라에 전파하기 시작했고 가장 이것이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스타 세계적인 대회를 후원해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대회의 후원자들은 이런 이태리나 이런 머신을 만드는 업체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자들은 언론의 홍보와 업체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유명인이 되죠. 상업적인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에 가서는 소비자들에게 커피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것이 최고의 향과 맛을 가진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되었고 어느 순간에는 세뇌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커피의 추출이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에 있어서 가장 맛있고 건강하고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 또 편리한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필요하겠죠. 가성비 좋은 거. 하지만 가성비란 부분이 싼 것을 추구하는 싸구려로 갈 때 맛도 건강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고는 합니다. 부작용이 더 많은 이 커피 업계는
1000년 이상의 역사가 이 터키시 커피에 오스만 투르크족이 정복 전쟁을 떠나면서 퍼뜨렸던 검고 쓰고 탁한 커피의 그 본질을 프랑스, 이태리 모두 답습해서 커피 로스팅의 단계가 프렌치 단계, 거의 시커멓습니다. 쓴맛이 납니다. 그보다 더 강하게 볶은 이탈리안 단계, 이것은 태우고 쓴맛이 나고 기름까지 비치는 단계. 뭐 스타벅스나 세계적인 기업이 이런 단계들을 요거보다 조금 더 직전의 단계일 수도 있고, 프렌치 단계, 이탈리안 단계, 이 단계를 에스프레소 머신의 온도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태리 업체들은 세계적인 온도 커피를 볶아서 머신과 함께 공급하는 세계 커피 온도 제조 공장으로서 수익을 남겨왔죠. 세계적인 업체, 이태리 업체들이 고급 커피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됩니다만 실제는 그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수년 전 이태리 국가 통계를 보았더니 이태리에서 원두 수입하는 통계에서 베트남이나 인도, 또 일부 인도네시아, 이런 아프리카 쪽에서 나는 저산지에서 나는 로부스타를 국가 공식 통계가 50%, 절반을 수입합니다. 나머지 아라비카종 50%를 수입하죠. 그러면 이렇게 수입한 것들이 북부 쪽에는 그나마 검고 쓴 것들을 싫어하는 성향에 조금 더 맑은 커피를, 신맛이 나는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면 아라비카종을 대부분 쓸 테고, 그러면 절반이 아니고 3분의 2 가까운 커피에 로부스타가 쓴맛이 강하고 구수한 맛, 검게 태울 수밖에 없는 이 커피를 블렌딩에 써야 하는데, 이태리 업체들은 이 로부스타가 기본 베이스로 커피 아메리카노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러면은 이태리 업체들이 좋은 온도를 사용한다는, 좋은 생두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재료의 품질은 로스팅의 품질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볶아진 온두를 사용하지 않으면 태운 커피를 사용한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원두를 사용한 기계는 기계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재료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 제가 이 커피의 추출의 다양한 이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는데요.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죠. 커피의 본질, 발음 방향성,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할지라도 다시 풀르더라도 바른 접근을 시작하는 것들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 강의가 이렇게 하나씩 갈 때마다 실제적인 필요, 기존의 이론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해오던 강의와 또 블로그를 포스팅한 것, 페이스북에 했던 것과 같이 이제 하나하나씩 늘려나가겠습니다. 구독과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